가장 비중이 높고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은행 텔러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파트면서 가장 그러니까 시험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예금 상품 쪽은요. 우리가 시험 보는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 금융생활 할 때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평생 동안. 그러면서 중요하다. 자, 일단 시험 문제는 두 가지 형식이 기본적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렇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목돈 운영에 적합한 예금, 목돈 마련에 적합한 예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뭐 주택종합저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예금, 여기에 해당되는 예금, 여기에 해당되는 예금 있죠. 섞어놓고 다음 중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고르시오. 또는 다음 중 목돈 운영에 적합한 예금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어려운 거죠. 각각의 예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각각 예금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의 예금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는 여러 예금들, 뭐 1번은 뭐 요거에 대해서 묻고 2번은 이거에 대해서 묻고 3번 이거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그럼 막 전부 다 섞여 있죠? 그럼 이런 걸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통 예금 뭐 아무 제한 없어요. 한도도 제한 없고 자격 제한 없습니다. 보통 예금. 이 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에요. 저축예금 가입 대상 개인 예치한도 제한 없습니다. 저축예금은 개인만 가입해요. 기업이 가입하는 건 기업 자유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냥 저축예금은 개인만 가입한다는 거 요거 하나 정도 체크해 주시고 기업 자유예금은 사업자 등록번호 부여받은 자, 뭐 국가, 뭐 법인 여기 개인 사업자도 가입하는 거예요. 기업 자유예금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다. 그리고 기업 자유예금에 돈을 줄 때는 선입선출 방식을 따른다. 이게 뭐냐면 이걸 이제 first in, first out 해가지고 FIFO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회계학, 회계원리 이런 거 부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이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든지 원가 같은 것들을 따질 때 그 첫 번째 물건이 들어온 게 먼저 팔려나간다. 이렇게 따지는 게 선입선출 방식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물건이 나중에 산 물건을 먼저 파는 걸로 본다 하면 LIFO, Last in, First out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산 물건이 먼저 팔린다. 이게 FIFO예요. 왜 근데 선입선출이냐? 이건 뭐 은행 이제 상품이 아니고 은행 예금, 입출금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돈, 입금. 자, 이게 오래된 거고 이게 맨 처음 들어온 거고 그 다음 나중. 자, 여기까지 입금이 들어왔는데 요날 출금을 해요. 그러면 이 출금하는 돈은 일단 어느 돈이 빠지는 거예요. 이 중에. 맨 마지막에 입금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맨 처음 쪽에 입금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방식이 바로 선입선출이에요. 맨 처음에 나가는 돈부터 빠져나가는 거로 보는 겁니다. 500만 원인데 이때가 30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그 다음 거 200만 원. 그러니까 가장 최근 것부터가 아니고 먼저 입금한 것부터 빠져나간다. 그게 바로 선입선출 방식입니다. 왜 그러면 이게 은행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왜요? 오래된 게 은행은 이자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MMDA가 이제 개별 상품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입출금이 자유로운데요. 이 잔액이 많으면 저축예금이나 기업 자유예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줍니다. 근데 높은 금리 준다고는 하지만 요새 금리가 0점 몇 프로예요. 0점 몇 프로. 금리가 0%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입출금이 자유로운데 저축예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좀 더 높은 금리 이자율을 준다. 뭐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으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거, 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된다. 그리고 시장 실세금리가 적용된다. 실세금리라는 건 자, 시중의 금리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돈을 넣은 건 높은 이자 적용되고 이때 돈 넣은 건 낮은 이자 적용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별단 예금 이것도 이제 많이 출제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다른 어떤 예금에도 속하지 않는 일시적인 예금 또는 보관금을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예금이 뭐냐? 그럼 별단 예금이다. 일정한 거래 약관 없다. 원래 예금 거래는 예금 거래 약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별단 예금은 없습니다. 자금의 성질에 따라 계좌를 설정해서 건별로 관리한다. 거래처 요구에 의해서 예치증, 영수증, 통장이 아니고 이런 것을 발행해서 줍니다. 원칙적으로 무이자다. 이자 주지 않는다. 이 별단 예금은. 근데 이자 주는 경우도 은행에 따라 있다. 어떤 게 별단 예금으로 취급하느냐? 자기합수표 발행자금. 자기합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당좌예금 거래 보증금, 사고신고 담보금, 부도 제재금, 전화요금 수납금, 주택청약금, 수납대금 이런 것들을 이건 이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별단 예금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내용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당좌예금입니다. 원래 당좌라는 뜻이 퀵이란 빠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전형적인 요구불 예금이다. 지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우리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좌예금은 이자 주지 않는다.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이거는 사업자, 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거. 자영업자나 개인. 이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건요. 가계 당좌예금입니다. 가계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은 누가 가입하느냐?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개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죠. 그리고 아무나 가입하는 게 아니고 신용상태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거래 실적이 있어야 이제 신용상태가 좋은 걸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 학교, 이미 당좌 계좌가 있는 자는 예금거래 실적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좌예금 계좌는 여러 은행에 또 한 은행에도 여러 계좌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하나 또 체크해 주셔야 되고 당좌예금 계좌를 만들 때 사전에 거래처에 신용조사를 은행에서는 실시합니다. 개설할 때 거래 보증금을 받습니다. 당좌예금은 왜 계속 만드냐면 이거 주로 기업들이 대금 결제할 때, 물품 대금 결제할 때 어음이나 수표 발행 같은 거 하거든요. 어음이나 수표 같은 걸 발행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많이 개설합니다. 이거는 개인이 가입하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가계수표라는 걸 발행해요. 근데 요새는 거의 쓰이지가 않아요. 요새는 고액 현금 있잖아요. 5만 원짜리도 있고 신용카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당좌예금은 개인들 거의 쓰지 않습니다. 개인에 한해서 전 금융기관을 통한 이거는 한 계좌만 가입하다. 이게 차이가 있죠? 당좌예금 계좌는 여러 계좌가 가능하지만 가계당좌예금은 한 계좌. 모든 은행 통틀어서 한 계좌. 이런 것들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